제가 이걸 2-3년 전에 추천드릴 때만 해도 거의 하시는 분들이 손에 꼽았어요. 그런데 2-3년 전에 대비 10배 이상의 어머님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걸 하는 아이들의 수도 늘어나면 상위권 레벨에서는 내가 이걸 안 하면 불리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애들이 존재하냐, 해본 애와 아예 안 해본 애가 존재하죠. 가운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트를 끊는 건 굉장히 중요해서, 그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자, 첫 번째 뭘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저는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팅과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시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 사교육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은 것들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시키다 보니 제대로 하는 게 없어지는 상황? 사실 보통 교육 과정이라는 거 정확하게 기초를 쌓아주면요, 역량으로 쌓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현 입시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맞는 건 누구나 노력하면 가능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영재교육 라인에 있는 교과 과정들이 일반적인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학습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로 내가 제대로 쌓았어야 되는 누적 개념들에서 구멍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애들이 하고 있는 사고력이나 심화나 경시 라인의 수학들은요, 정확하게 쌓이는 개념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처음에 운전을 되게 못하셨던 분도 한 2-3년 하시면 누구나 다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습도요, 꾸준하게 루틴하게 쌓아서 역량으로 만들어야 되는 학습이 있어요. 일반 교육 과정은 꾸준하게 쌓아서 나의 역량으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맞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교육들, 심화나 경시나 사고력 같은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쌓아낼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예를 들면 테트리스를 하는데 가끔 되게 말도 안 되는 모양들이 튀어나와서 정확하게 쌓을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심화 문제들은 사실 아이들 입장에선 되게 불편한 테트리스의 도형 모양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영역들을 본인의 역량으로 메꿔내지 못하면 정확하게 나의 역량으로 쌓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아이한테 사교육으로 선택한 콘텐츠가 실제 우리 아이의 역량으로 쌓이는지에 대한 측정이나 모니터링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학습을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우리 아이의 역량으로 계속 쌓여나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은 심화가 지금 거의 한 4단계 정도로 분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심화도 이렇게 단계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원에서는 너는 이 정도 심화가 적당한 거야 라고 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정도 심화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다 부셔버렸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기본 개념과 유형을 하더라도, 심화를 안 하더라도 길게 보고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루틴하게 학습을 계속 쌓아나간다고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어느 순간 포텐이 터집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이게 우리 아이한테 쌓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학원에 또는 좋은 교육에 집어넣는 데만 집중을 하고요, 실제 이 아이가 그걸 제대로 쌓고 있는지는 모니터링하지 않아요. 분명히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영재였는데 고등학교 때는 3등급을 맞는다. 그럼 그걸로 인해 생기는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은 온전히 다 아이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게 내몰려요. 사실 사교육은 어느 학원에 어떤 교재를 사용하더라도 교육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 유리해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한테 좋은 교육입니까? 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안전한 고등 등급도 확보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목적 시험의 등급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대치동이 가지고 있는 혜택을 본다라는 건 대치가 아닌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교육을 했을 때만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대치동에는 초중등 대상으로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나의 전문 컨텐츠, 자체 교재를 실제 입시 상황에 맞게끔 학습을 시켜줄 수 있는 1타 선생님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타 지역은요, 보통 1타라고 불리는 선생님들이 고등학생 대상, 내신이나 수능 영역에만 있고요, 초중등 대상으로 내려와서 실제 전문 영역을 학습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소위 1타라고 불리는 선생님들의 전문 영역은 어디냐라고 하면 입시입니다. KMO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초등심화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자체 교재로 실제 그 영역에 집중 학습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시중교재 정도로 진도를 나가는 학습은 이미 끝나 있어. 입시적으로 경쟁을 시켰을 때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 싶어. 근데 그게 우리 지역에는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학원이 없어 라고 했었을
봤을 땐 대치동에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치동에 안 들어오는 애들은 무조건 불리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그냥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영가고 입시 라인과요, 특목자사 쪽에 대한 고입, 다시 말해서 서류기반 면접에 대한 준비와 영가고 파이널이나 KMU 2차에 대한 준비는 대치동이 유리한 게 사실이고, 타 지역에서 그 학습을 했을 때 동일 역량이라고 하면 불리한 것도 사실이에요. 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실제 대치동이 가지고 있는 학습 컨텐츠의 역량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 내신이나요, 수능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조금 다르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훌륭한 1타들은 전부 다 온라인 강의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고등 내신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지역에 맞는 내신 대비 선생님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여지냐? 오히려 대치동 아이들을 영가고 라인이나 특목자사 라인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다가 반대로 특목자사나 영가고를 못 가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들로 몰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저는 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치동에 들어올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우리 지역의 일반고에서 내신 5등급제에서 1, 2등급 안쪽을 확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작업들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대치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는 진도를 나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사교육, 온라인 학습 이런 류의 학습들은 초중등 과정은 학교 진도보다 빠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학교 진도보다 빨리 나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벌리는 시간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저는 이 시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투자하시는 게 지금 입시제도에서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안전해야 수시라는 것도 할 수 있고요. 고등학교 때 제대로 정성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경량적인 평가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 킬러만 한다. 그리고 가운데 점수는 고등학교 진학 전에 잡는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들을 미리 잡고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대한 주요 과목들이라도 점수를 확보하고 올라가자. 그리고 과목들마다 암기에 기대서 성적을 만드는 과목이 있고요, 역량적으로 성적을 만드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량적인 측면에서 성적이 만들어진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지나도 등급이 잘 떨어지지 않고요, 등급에 대한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린 초중등 단계에서 역량적인 측면으로 등급이 올라가는 과목의 수를 늘리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치동이 아닌 지역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요, 난 경쟁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고요. 일단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안전 등급을 확보하는 게 먼저, 그리고 주요 과목들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두세 과목이라도 고등학교 1학년에 있는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이거라도 안전하게 2등급 안쪽으로 확보하고 고등학생이 되면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 그 점수에 대한 획득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교권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일단 첫 번째, 난 우리 아이가 원하는 걸 시켰다. 사교육이라는 건 학원마다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학원 선택할 때는 그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어 놓으면 안 돼요. 정교권 어머님들이 하는 대부분의 얘기는 이 학원이 이걸 잘하기 때문에 이 학원에 보냈고, 그래서 그 학원에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이 믿고 계속 지원을 해줬다. 예를 들면 KMU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KMU라는 건 우수한 아이들이 하는 교육이니 똑같이 입문 과정이라도 경험하고 나오면 이 아이한테는 그 부분이 상위 등급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전 보여져요. 이 학원이 잘하고 있는 전문성이 KMU라고 하면요, KMU에서는 마지막 점수까지 가보는 노력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학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우리 아이의 역량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부분까지 계속 서포트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 학원이 잘하는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라고 하면 일단 그 학원을 잘 다닐 수 있게 서포터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우리 아이가 그 학원에서 배우는 커리큘럼들이 실제 우리 아이의 역량으로 쌓이는지도 정확하게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서포터 학원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 학원 하나를 잘 다니고 커리큘럼 하나를 잘 소화하고 그래서 내 역량까지 만드는 과정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신경을 안 쓰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반대로 정교권 친구들 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이 믿고 밀어주고요, 실제 수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요, 현실적으로 아이가 그걸 역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입시에는 적용해서 써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지는 부분, 학교 선생님들이나 주변 아이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아이만의 영역을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부 외에도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이나 수행 평가나 과정을 평가하는 활동
활동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하면 누군가 떠오른다 라는 부분들처럼 본인이 가진 주제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걸 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아야 아이들은 그게 본인의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 입시제도에선 심화 탐구 활동에 대한 나만의 주제가 적어도 두세 개를 들고 고등학생이 돼야 유리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도 전교권과 같은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면서 사실은 학교를 잘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뜬구름이에요. 어머니들 입장에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천할 수 있게 학교를 잘 다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학교를 잘 다니기 위해서 추천드렸던 활동이 과학 탐구 대회였어요. 과정을 평가하고 아웃풋이 남는, 배우서나 발표 동영상이나 탐구 보고서가 남는. 근데 제가 이걸 2, 3년 전에 추천드릴 때만 해도 거의 하시는 분들이 손에 꼽았어요. 그런데 2, 3년 전에 대비 10배 이상의 어머님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걸 하는 아이들의 수도 늘어나면 상위권 레벨에서는 내가 이걸 안 하면 불리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지필은 점수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시간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탐구 활동, 정성적인 평가에 대한 나만의 주제를 만드는 활동은 내가 일단 해보기 시작하면 이미 반 정도는 성공이 된 거예요. 어떤 애들이 존재하냐, 해본 애와 아예 안 해본 애가 존재하죠. 가운데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트를 끊는 건 굉장히 중요해서 그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자, 첫 번째 뭘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아웃풋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아웃풋을 동기부여로 사교육에서 만드시던지 아니면 학교 활동 중에 만드시던지 아웃풋을 만드시는 작업이 일단 1단계예요. 그럼 그 아웃풋을 정량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책 2권을 선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 책 2권은 내 탐구 주제에 맞는 배경 지식이 들어있는 책이어야 됩니다. 수준적으로는 고등학교 이상 수준이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아이는 이 정도 책은요 지금 절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라면요, 내가 정한 탐구 주제에 중등 수준에 대한 책부터 학습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제가 왜 학습이라는 표현을 쓰냐, 배경 지식이 있는 책들은 정말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로 디벨롭을 시켜서 고등 수준까지 올려줘야 돼요. 어쨌든 필요한 건 책 2권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고등 이상 수준의 책 2권을 배경 지식으로 쓸 수 있는 세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책에 관련된 탐구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독후감을 쓰는 활동이 아니고요, 명확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주제에 맞춰서 책 2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랑 결합해서 보고서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과학 전람회라는 대회가 있어요. 그 전람회 대회들이 하는 보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춰서 써보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디벨롭이 됐다라는 건 20페이지 이상까지 들어가야 충분히 입시적으로 쓸 수 있는 정도까지 완성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쓰다 보면 관련된 영상 링크라든지 온라인상에 있는 링크들을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들도 정확하게 저장해 두셨다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입시랑 연결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게 만약 고등학교 진학 전에 보통 3학년 여름방학이나 2학년 겨울방학 때 많이 진행을 하는데 학생부 설계라는 걸 해요. 학생부 설계라는 건 내가 갈 고등학교가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고등학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탐구 주제랑 연결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는 거예요. 그 활동에 맞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 양식에 맞게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들을 변경하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랑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정리를 해야 최종적으로 입시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렵기 때문에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유리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3월 달에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1, 2월 달에 이런 부분들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회들도 적극 참여하셔서 시작점을 좀 가져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스타트를 끊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사실 5년 정도밖에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정확하게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 그걸 학교 활동이랑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하는 설명에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년에 한 500명 정도를 갖다가 초중등 대상으로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저한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라고 하면, 보통 그런 친구들은 어머님, 부모님들이 입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막 드세게 뭘 하려고 달려들지 않으세요. 왜? 입시라는 게 어느 정도 배경지식이 쌓은 후에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그리고 보통은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표현이 6학년 중1 때가 많거든요. 그 정도 시점이 되면 직접 입시를 그냥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고등학교 내신도 내신 대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영가고 입시를 하려고 하면 영가고 파이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목적으로 하는 직접 입시를 일단은 선택이 됐다라고 하면요, 우리 아이가 기본적으로 그 직접 입시를 할 수 있는 배경 지식에 대한 진도가 끝나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 직접 입시에 대한 커리큘럼을 그대로
운영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기출이 분석된 분석 자료집을 가지고 와서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에 해당되는 마지막에 쓰는 전문 컨텐츠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데 그걸 하는 기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은 다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길고요. 근데 마지막 내신 대비나 파이널을 하는 기간은 짧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기초 역량을 하는 거는 그냥 루틴적인 부분이라서 뒀다가 아이를 막 푸시하지 않다가 실제 목적이 명확하게 생겼을 때 이 목적을 갖고 동기부여된 상태에서 이 파이널을 하는 기간을 늘려주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입시라는 건 명확하게 마지막 점수의 싸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점수를 잘 잡아 올리는 건 목적 시험마다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기관들에서 푸시를 많이 하는 것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마지막 점수 파이널을 오래 하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연가고를 가고 싶어. 그러면 연가고에서 제대로 오래 해줘야 되는 거는 KMO를 제대로 오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연가고 파이널을 제대로 오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 연가고 파이널을 한 6개월하고 끝내는 친구들이 많은데 적어도 1년, 1년 반 정도까지는 해줘야 아이가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중학교 생각해서 진도만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점수까지 잡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내신 대비 기간만 1년이 넘어갑니다. 중간 점수를 잡고요 마지막 점수까지 잡기 위해서는 그 정도 물리적 시간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입시를 아시는 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하려는 직접 입시 파이널을 하는 기간을 늘려줘야 된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교육에서 시간적으로 가장 유리한 게 겨울방학이 맞죠. 그때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메꿔 나가는 것들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영어도 이게 좀 아쉽고 수학도 이게 좀 아쉽고 국어도 이게 좀 아쉬워. 모든 것들이 아쉬우니까 모든 것들을 다 균형 있게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결과적으로는 겨울방학은 시간이 길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 과목을 제대로 하는 물리적인 시간밖에 할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적을 정확하게 겨울방학 때 어떤 과목을 어느 수준까지 올릴지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겨울방학 전에 내가 어느 과목을 어떤 시험으로 어디까지 올릴지가 결정이 됐다면 그 시험의 스타트 등급부터 측정을 먼저 하세요. 겨울방학 전에 측정된 등급이 몇 등급인지 아신 상태에서 실제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서 다시 등급 측정을 해보셨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아이가 올라갔든 안 올라갔든 명확하게 원인을 분석해서요. 이 과목에 대한 1년 커리를 정확하게 다시 설계하셔야 됩니다. 보통 2월 말에 움직이는데 이때 명확하게 내가 겨울방학 때 시간 투자를 했던 이 교과목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를 다시 설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설계하실 때 꼭 하셔야 되는 게 이 교과목이 어디까지 올라가면 내가 이걸 우리 아이의 역량으로 받아들이고 물리적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학원을 집어넣는 설계가 아니고 언제 빼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설계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 명심하시고 겨울방학 시간표를 운영하시면 이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가 잘 나올 수 있게끔 서포터 시간표까지 정확하게 확정하고 기타 나머지 과목들은 남는 시간 안에서만 운영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3학년 이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원하시는데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학원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흥미를 잃지 않는 선에서 아이가 무언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단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역량 강화 학원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어 보여요.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사교육이 어느 순간부터 입시 영어, 입시 국어, 수학도 중등 내신, 고등 내신, 수능, 경시, 중등 심화, 초등 심화 이렇게 다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직접적으로 영역을 좁혀서 그 부분을 집중 학습을 시켜주지 않으면 아이의 역량이나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예전에 그냥 수학, 과학 이렇게 해서 과목으로 퉁쳤어요. 그래서 그 학원 다니면 과학 관련된 건 다 잘하겠지 라고 보냈는데 지금은 우리 학원 다니면 수학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한 시험은 다 잘 봐. 아무도 그렇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 보내는 학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학원만 잘 다니기 위한 시간 투자로도 시간표가 거의 꽉 차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제가 시간표 컨설팅도 해드리는데 겨울방학 시간표를 쭉 열어서 이렇게 보면요.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어머니 이 학원은 어떤 목적 시험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학원에서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는 어떤 시험으로 모니터링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평가하는 목적 시험이나 활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아이의 목적이 있다라는 건
목적 시험과 연동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해야 이 아이가 그 부분이 유리해지고 있는지가 판단이 되는데, 내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시키고 있다라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그걸 잘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학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단원 테스트나 뭐 월말고사나 이런 것들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진짜 입시에서 평가를 받았을 때 점수가 안 나와버리면 사실 그걸 어떻게 보상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학원 레테나 입테가 아니고요, 실제 이 아이가 이걸 입시적으로 평가하는 그 평가 방법과 동일하게 평가를 진행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과목의 학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과목의 학원들을 잘 다니기 위해서 무언가 서포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서포터가 1순위고요. 그러다가 시간표가 가득 차서 다른 걸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국적을 말할 수 없는 교과목이나 영역에 대한 하교육은 빼내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표를 열었는데 모든 학원이 다 그런 목적을 알 수가 없거나 정해놓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게 유의미한 투자인지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말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중학교 진도도 안 끝난 애들, 그리고 시중교재로 진도를 나가고 있는 친구들, 그게 무슨 과목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초중등 과정을 그냥 시중교재로 학습을 하는 걸 대치동 와서 할게, 이거면 전 말립니다. 유리할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초중등 아이인데 우리 자녀가 고등 이상 수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요, 대치동에 들어오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과목이든지 간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한테 고등과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습은 다 있어요. 근데 초중등학생한테 고등학생한테 가르치는 방식의 전문성을 그대로 가르치되 초중등에 맞게 가르치는 학습은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대치동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원들은 대부분 다 자체 교재를 씁니다. 그래서 자체 교재에 검증이 되어 있는 지역도 대치동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학습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다라고 하면 오케이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들어온다 이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시죠.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당장 오늘 하나만 잡고 그걸 이번 겨울방학부터 바꿔줄 수 있게끔 가보자 라는 부분으로 움직이시면 분명히 겨울방학이 끝났을 때 우리 아이가 남들과 달라진 영역 하나는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